말이죠. 승리하는 자는 자기의 적보다 3분을 더 버티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분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조금 더 버티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악착스러움이 결국은 성공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고요. 살아가면서 이제 실수를 많이 우리가 저질렀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이렇게. 가장 큰 실수는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이 결점만 찾아내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타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이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실수, 어리석은 일, 심각한 파산,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게 마음 비우기 쪽에서 나왔던 표현인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이따 이제 소감을 말씀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고, 이 문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 키워드는 뭐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서로 그 대화를 나눌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값진 보석의 가치. 값진 보석은 흙탕물 속에서 빠져 있어도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 빠진 보석을 건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더러운 물에 손을 담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만은 그 가치를 몰라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도울 수 있다, 뭐 이러한 등의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문장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같이 읽어봤는데요. 각자 느낌과 소감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는 지금 제일 뭐 뭐니 해도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최미정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분위기 메이커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너무 좋은 이야기고요. 공감이 가고, 지금 내 가슴이 뛰는 것은 지금 그래서 제가 막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연극 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있었어요. 네, 잠시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간호사 일을 했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연극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여보 나 아이들을 다 키우면 연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항상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고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극도 하셨군요. 아,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짧고 이렇게 또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젊은 오빠라고 아까 아침부터 이렇게 칭송을 들으셨는데 진재근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내 가슴이 뛰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가장 큰 실수에서 네, 호흡이라든지 능력 상실, 질투, 너무 당연한 걸 그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네, 그런 중에도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늘 나눔 아닐까? 나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네, 사업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좋은 선물은 나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건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공윤수 원장님. 네, 아까 제일 위에서 처음에 다루셨던 그 변화는 땀을 요구한다. 이 부분에서 이 변화라는 부분하고 땀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제가 딱 맞는 게 실제로 땀 흘리는 거, 이 운동. 이거를 오늘 딱 맞다고 싶은데요. 내가 과연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제일 크게 원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인병 관리, 제 체력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이 결국은 좋아지는 것, 그게 이제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헬스를 하면서 진짜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있는 거, 실제로 땀을 흘리고 있는 거고,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목표로 세운 좋은 습관을 제가 기르는 거, 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지금 누리고 있고요. 아까 또 잠깐 말씀하셨던 그 밑에 우리 스님 고 하셨던 지금 내 가슴이 뛰는 것 밑에 우리 그거 가장 큰 실수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그분이 가장 큰 실수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간 게 뭐였냐면 나중에 하지 하는 것, 그러니까 게으름에 관련돼 있어서 내용도 굉장히 크게 다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 그 해암스님 마음 비우기란 책에서 아마 나오는가 봐요. 딱 네. 이거를 보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는 게으름은 이렇게 우리가 남을 결점을 찾아내는 것도 결국 못할 거고, 뭐, 이게 또 열심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변화하는 데는 땀을 흘려야 그만큼 변화한다. 내 마음도 변하고, 결국 내 몸도 변해서 언젠가는 몸짱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장 큰 선물은 제 아내입니다. 네. 아내. 예. 제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보면 또 가장 큰 선물은 우리 공 원장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군요. 사모님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내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또 해놓는 거죠. 그걸 모르셔. 딸랑딸랑 하시는구나. 참. 아내는 절대 방송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예. 가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래서 미리 제가 딱 해놓으면 또. 그럼 내일 가장 큰 선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한번 자기소개 시간 때 발표를 하게끔 해야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하태진 선생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교 그룹을 통해서 또 되돌아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비난은 땀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비난은 땀뿐 아니고 고통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냥 제가 이제 메모를 한 게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렇게 메모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내가 가진 지식 경험 가지고 내가 아집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어떤 그 훈련을 만들어서 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오른쪽 가다가 안 되면 왼쪽 가고 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하는 것 고통 갖는 새로운 습관, 네, 어떤 변화를 땀을 요구하는 것은 네,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우리 이제 유영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해주신 이야기 듣고 유영진이 변화와 발전이 없는 이유가 제가 게으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느껴서 변화는 땀을 요구한다 이 대목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는 그 고대 그리스 헤라클레이토스가 네,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예, 그래서 그 말로 또 생각을 하면 땀 흘리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변화하지 않으려고 버틸 때 땀이 나는 거 아닌가. 세상이 다 움직이는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또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변화하고 있는 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 내부는 또 그거에 맞춰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내가 가슴이 뛰는 것은 이 대목들을 보면 이제 최미정님하고 관련이 좀 있는데, 예, 근데 우리 건강은 그냥 냅둬도 심장은 잘 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슴이 뛰는 거는 그냥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살아있는 한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슴이 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그저 잘 살아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3분만 더 버티세요. 그 대목에서는 나는 나 자체의 가장 좋은 아군인데 왜 사회는 현대 사회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싸우는 책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화가 나도 바보와는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자신의 장하고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마라는 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시에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가장 큰 실수적으로는 그 삶 자체로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삶의 자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모르고 자꾸 뭔가 성취하려고 싸우면서 살아온 거 평생을 여지껏 싸우면서 살아온 게 가장 큰 실수 아닌가. 너무 많이 싸웠다.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자꾸 닥달하면서 살아왔던 게 가장 큰 실수 같다. 이제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아내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좋은 동료들이 다 떠나가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로 너무 싸우면서 살았던 이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값진 보석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값진 보석인 것 같다. 우주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삶이 우주가 볼 때는 보석으로 보이지 않을 값진 보석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큰 선물은 이번 생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장 큰 선물은 이제 그 아내는 아니네요 일단. 이영희 대표님의 경우는 네, 예, 저도 이제 내일을 위해서
평소에 직접 못하는 말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 이제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포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중학교 학생반에 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학교 2학년 급훈이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언 같은 걸 이제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글씨가 많더라고요. 뭐 근면 성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급훈을 쓰는데 짧은 문장이라든가. 근데 상대적으로 좀 문장이 좀 길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참 어떻게 저런 또 시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놨나. 그때 제가 이제 김치 공장에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그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좀 배추 포기밖에 생각이 안 났던 시절이거든요. 모든 그 세상이 다 배추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만큼 그 원료 쪽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수급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포기, 배추 포기, 현장에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그랬는데 포기는 절대 쓰지 마세요. 배추를 쓸 때만 쓰는 단위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야, 참 뜻깊은 그러한 급훈이다. 좀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포기 얘기 나오면 항상 저는 김치공장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그 급훈, 그게 항상 떠오릅니다. 에피소드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강균환 대표님. 강균환 대표님 들으셨어요? 강균환 대표님 들어오셨군요. 강균환 대표님 혹시 지금 대화하는 내용들을 좀 들으신 것 중에 좀 느끼신 바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발표할 때는 많이 듣지 않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 말씀들은 다 들었습니다. 좋은 네, 말씀 네.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라는 걸 말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죽은 이의 간절한 내일이 우리에겐 오늘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런 것들 그때 지금이 가장 큰 선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 스티브 잡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 봐라. 그 일이 가슴이 설레인가라는 자문을 계속 하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가슴 설레인가? 설레이면 굉장히 아직도 청춘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설레이는 삶, 또 내일 또 우리 최미정 선생님이 주관하는 좋은 캠프 프로그램 잘 다녀오셔서요. 그 시간도 설레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함께 하지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설렘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참 말은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설레이는 마음이 이렇게 의식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참 쉽게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또 환경이 바뀌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을 때 실제로 그런 설레임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작들이 작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아까 여기 문장에서 가장 좋은 선물, 여기 지금 이 마음 비우기에서 얘기했던 키워드는요. 잠시만요. 여기.
아까 김종성 대표님 하셨나요? 김종성 대표님이 안 그래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네. 한번 손 들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서둘라고 하는데 네. 예, 짧게 그러면 듣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저도 그 지금이라는 강균남 대표님 말씀하고 저 지금이라고 노트에 적었는데 이제 저도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별로 나가기 좀 싫었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 제 아킬레스 건염이 좀 아직 다 낫진 않았거든. 그게 빨리 낫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뭐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걸어야 되겠다. 그 변화를 하는 데는 이제 늘 윤진 대표님께서 하셨듯이 그 이제 조금씩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를 실행해 나가는 거. 네. 아까 보석을 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막 욕심 가지고 또 옛날 같으면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그 아킬레스 건염에 집중해서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욕심 더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조금씩 이제 보석이 이제 우리에게 그 발견하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를 해 나가야지 이게 변화도 있겠다. 그냥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가장 또 이 순간이 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오늘 제가 나갔기 때문에 또 제 마음의 그 어떤 상태를 또 더 좋게 또 좋은 상황으로 리셋을 또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제 생각 말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또 감사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또 제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또 그게 또 가슴을 뛰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또 못 들을 뻔했네요. 네. 여기 지금 아까 가장 큰 실수 여기 이제 그 해암 스님의 마음 비우기 중에서 나왔던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선물은 용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각각의 이제 뭐 나눔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아내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나왔던 의미는 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여기 이 문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은 용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이 단어를 봤을 때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그런 그 단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 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같이 이렇게 좋은 글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풍 가기 전날은 항상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소풍 가기 전날이니까 함께 또 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마음으로나마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진 대표